오늘은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생성. 자, 먼저 setSeed라고 해놓고 데이터를 고정하겠습니다. 일단 은하수처럼 원과 타원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300개의 원 주변에 있는 점들, 그리고 300개의 타원 주변에 있는 점들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원을 만들 거고요. 원 주변의 점을 만들 거고, 그리고 하나는 타원 주변의 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주변의 점을 만들기 전에 일단 원을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수학에서는 그 각도에 따라서 원의 점들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runif라고 쓰고 개수는 n개의 점을 만들 거고 0부터 2 곱하기 파이, 2파이까지 2파이까지 점들을 찍을 거다.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점을 찍어봐라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을 만들 건데 서클이라고 해놓고 원은 아니고 원 주변의 점들을 만들 거죠. X좌표랑 Y좌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C바인드로 묶을 거고요. 먼저 X좌표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주변을 찍어라 라고 할 거니까 일단 0,0을 생각할 거고요. 중심이죠. 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좌표 완성됐고요. Y좌표도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그냥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 주변의 점들을 만들 거니까 더하기 편차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R 노름이라고 쓰고 편차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0 똑같이 할 거고요. 편차만 한 0.1 이렇게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플랫 서클. 그러면 원 주변의 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타는 똑같이 0부터 2파이 사이에 점들을 몇 개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클이 아니고 타원을 만들 거니까 엘립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바인드 해서 장축과 단축이 있으니까 타원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장축에는 A가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단축에는 B가 곱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A하고 B를 만들어서 써야겠죠? A에는 한 3이라고 쓸까요?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장축의 반이 될 거고 B라고 쓰고 2.5 정도 해볼까요? 2.5 그리고 이거는 단축의 반 이 정도로 하겠다 하고 컨트롤 엔터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원을 만들었습니다. 객체 A가 왜 없죠? A는 실행을 안 했나 봐요. 네,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타원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엘립스 해서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 타원이 더 넓적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좌표는요. 그리고 Y좌표는 지금 3까지는 안 가고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해서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아까 이게 지금 축의 좌표 간격이 잘 맞진 않지만 X좌표 1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좌표가 그려져 있고요. Y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알바인드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클 하나랑 엘립스 하나랑 묶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심은 똑같이 0,0이고 하나는 원, 하나는 타원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상값들을 좀 몇 개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상값 투입이라고 하고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는 x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cbind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겠죠. 먼저 x는 runif라고 해서 한 20개 만들어 볼까요? 지금 왼쪽 끝이 -3이고 오른쪽 끝이 3이니까 -4부터 4까지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y도 마찬가지로 20개를 만들 거고요. runif 괄호 여기에서는 지금 y좌표가 아래쪽에는 -2.5였었는데 조금 더 넓게 만들어 볼게요. -4 똑같이 4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냥 무작위로 찍힌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하고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원 그려졌고 타원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상값들이 여러 개 찍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 주변에 찍힌 점들도 있었고 타원 주변에 찍힌 점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밖에 그냥 점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점들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이 데이터의 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트로 나와 있네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 시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as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꿨고 구조를 다시 보면 X열, Y열이라고 이름 나와 있고 지금 원은 주변에 찍힌 거 300개, 타원 주변에 찍힌 거 300개, 그리고 이상값 투입한 거 20개 해서 총 620개의 점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군집 분석.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을 수행할 때는 패키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db scan이라는 패키지를 먼저 활성화해 주고요. db scan이라는 함수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db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db scan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 데이터를 쓸 거고 EPS랑 콤마 min PTS 이거를 설정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 EPS는 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경 안에 최소한의 점이 몇 개가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볼 거냐 이 말인데 이 반경을 한 0.5 정도로 그리고 이 최소한의 점들을 한 10개 이 정도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db를 인쇄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620개를 클러스터 했고 EPS 나와 있고 min PTS 나와 있죠. 거리가 0.5고 그리고 최소한의 점은 10개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했는데 지금 2번 군집으로 된 거 305개, 1번 군집으로 분류된 게 305개, 0번으로 군집 분류된 게 10개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0은 이상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클러스터링 컨테이너는 2개인데 그리고 10개의 노이즈가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0번은 지금 이상값으로 우리가 아까 투입했던 것 중에 몇 개는 원, 몇 개는 타원으로 들어갔고 그 나머지 10개는 이상값으로 분류가 자동으로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b 안에 들어있는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의 결과를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이거를
K평균 군집 분석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실행한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평균 군집 분석. K평균 군집 분석은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K민즈라는 함수를 썼었잖아요.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쓰고 그 다음에 센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개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하고 타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KM 결과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의 중심 나와 있고 두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했다. 310개, 310개로 구분이 됐고 1번, 2번 막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류의 정확도가 36.7%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결과를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B 안에 있는 클러스터랑 KM 안에 들어있는 클러스터를 데이터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에다가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면 DB 클러스터 라고 쓰고 as factor 요소로 넣어라 라는 거죠. 레벨로 넣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DB 안에 있는 클러스터를 요소화한 다음에 데이터에 DB 클러스터열을 만들어서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에다가 이번에는 KM이라고 쓸게요. KM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넣어라. 그건데 이거는 KM 안에 들어있는 클러스터를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서 수행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 우리가 헤드를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 보면 X좌표, Y좌표 나와 있고요. DB 클러스터랑 KM 클러스터 지금 구분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센터가 들어갔네요. 다시 넣어야겠어요. 어쩐지 숫자가 좀 이상했죠? 그래서 클러스터 다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 2 이렇게 명목으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을 그릴게요. 라이브러리 하고요. 우리 ggplot2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gplot이라고 쓰고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다. 그리고 에스테틱을 설정해 줘야겠죠? X좌표 X축으로 Y좌표 Y축으로 넣고 그 다음에 색깔을 넣을 건데 이 색깔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KM에 있는 클러스터를 따라서 색깔을 구분하고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기 G온 포인트. 우리는 지금 점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포인트. 이렇게 한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게 뭘로 한 건지 GG 타이틀 이라고 쓴 다음에 제목 써보겠습니다. K 평균 군집 분석 결과 저 컨트롤 엔터. 네, 그랬더니 K평균 군집 분석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점들끼리 가까워서 왼쪽은 초록색, 오른쪽에 있는 점들끼리 가까워서 빨간색 이렇게 두 부분으로 반 갈라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것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컬러를 바꿔야겠죠? 컬러는 DB로 바꿀 거고요. DB.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밀도 기반. 다시 이것도 수행해 볼게요. 네. 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 하고 싶었던 것처럼 원, 그리고 타원을 각각 분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0번을 보시면 아까 이상값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상값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플랫 함수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데이터는 행은 그냥 쓰고 X랑 Y만 써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열만 써야겠죠. 콤마. 그리고 색깔은 우리가 지금 DB 클러스터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1L 이거를 수행할 거예요. 이 1L은 뭐냐면 팔레트의 첫 번째 색깔을 뭘로 할 거냐라고 정해주는 건데 1번은 검정, 2번은 빨강, 3번은 초록, 4번은 파랑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1번은 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0번으로 나와 있는 이상값들을 1번 검정색으로 칠해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쓰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림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모양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B 클러스터가 아니고 DB 안에 들어있는 클러스터죠. 그쵸? 컨트롤 엔터. 네, 그랬더니 빨간 점 그리고 초록색 점으로 원과 타원이 구분됐고 여기 이상값들은 검정색 점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걸 바꾸고 싶다 하면 EL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상값들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할 건데요. 포인트라고 쓰고 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추가할 거냐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건데 어떤 것들만 선택할 거냐면 DB 안에 있는 클러스터가 0인 것만 선택해서 더 표현을 해봐라 라는 거죠. 색깔을 컬러는 블루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모양은 좀 더 눈에 띄면 좋겠으니까 2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처럼 1번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래야 눈에 띌 것 같아요. 열을 선택하지 않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콤마를 쓰고 다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지금 여기 이상값들이 모양이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자세하게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밀도 기반 군집 분석과 K 평균 군집 분석은 서로 다르게 군집을 분석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맞는 방식을 사용해서 군집 분석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 아까 밀도 기반 군집 분석을 할 때 EPS의 길이와 최소 점의 개수를 잘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원하는 군집의 개수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적당한 개수가 생성될 때까지 이 숫자들을 바꿔가면서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dbscan 패키지 안에 dbscan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fpc 패키지 안에 dbscan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